네,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세계로 확 넓혀드리는 시간입니다. 월드 이코노미 시간이고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ISET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예, 안녕하십니까.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 보기가 좀 많이 험해 보이실 것 같은데 눈에 좀 문제가 생겨서요. 빛이 있으면 앞이 잘 안 보입니다. 하루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미 간의 통상협의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밤 9시든가요, 소장님? 예, 네. 그렇습니다. 9시부터 시작되는데 2+1 통상협의입니다. 이 2+2 영상협의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외교부와 산업통상부가 참여하고요. 미국 이제 국무부하고 이제 통상 대표부가 이제 참여하기 때문에 그쪽은 베선트하고 그리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의제가 결정된 게 아니라 이제 서로 두 주체가 이제 나와서 한다 그래서 이제 2+2 통상 협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어떤 의제를 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확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무자들이 이제 물밑 접촉을 항상 하겠죠. 근데 우리 측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이제 우리한테 부과돼 있던 다양한 관세를 이제 낮추려고 하는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과연 미국에서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어떤 의제를 들고 나올 것인가.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공개돼 있죠. 받은 관세를 낮추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는 부분들이고, 미국 측은 어떤. 근데 이게 통상협의라는 게 이게 이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동안 통상협의는 계속 해왔어요. 뭐 그거는 평소에도 하는 거죠. 평상시에도 뭐. 이제 우리나라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이 통상협의가 상당히 주목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관세 발표 이후에 이제 서로 간의 그 어떤 뭐 힘겨루기, 어떤 뭐 눈치 게임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주목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 좀 전에 소장님께서 자동차 관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얘기 들어오면은 알루미늄, 철강, 자동차 완제품 그대로 간다. 그런데 자동차 부품은 일부 면제해주겠다. 이거는 미국 자동차 업계 눈치를 좀 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사실 미국 제조업을 살리는데 미국 업체들도 자동차를 만들려면 멕시코에서 부품 수입해야 되는데 그렇죠. 멕시코에 부품을 수입하는데 관세를 올리면 미국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미국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면 미국 차의 경쟁력이 다른 나라랑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건 사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국 내 산업을 육성하려면 있는 기업들을 더 크게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 자체를 그렇게 안 하면 사실 불가능한 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GM이라든지 포드에서 로비를 많이 했을 거다라는 추측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포드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미국 내 공급망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GM은 아니라 그런 거거든요. 이제 하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수출하잖아요. 온도차가 좀 있어가지고 GM이랑 포드의 상황이 다르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 목적이 자국 내 산업 육성이기 때문에 부품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세를 부과하면은 어차피 미국 차도 가격이 올라가고 중국 차도 가격이 올라가. 중국 차는 뭐 미국은 안 팔지만 한국 차도 가격이 올라가고 다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 뭐 제조업 부흥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다. 뭐 취재도 맞지 않고 로비도 당연히 했을 거고 여러 가지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교수님께서 자국 내 산업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외신들 쭉 보니까 미국의 공장 제조 공장이 생긴다 그래도 손에 기름칠 하기 싫어 이런 의사들이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뭐 트럼프 계획대로 온다 그래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미국 내 분위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뭐 미국도 이민자의 나라이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른 거죠. 오늘 조금 지금 속보가 나온 거를 보면 지금 알래스카 개발하고 있는 이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쇠빙선을 유럽 쪽에 북유럽에 이제 맡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서로 간에 이제 기술인데 우리도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소도 쇠빙선을 만들어서 수출한 잘하잖아요. 하는 경험도 있는데 북유럽에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견 조정이지만 거기 나온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쇠빙선 기술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말씀하시니까 이제 저도 떠오르는 그 기사가 떠오른 건데 그만큼 기술의 공백인데 그래도 어쨌든 그렇다고 뭐 이런 분위기를 하더라도 가야죠. 우리나라도 현재 지금 뭐 일부 기업들이 뭐 범퍼라든지 샤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현대차가 미국 가면서 같이 따라갔거든요. 서현이아라든지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런 것들이 다 만드는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고용은 누가 될까요? 결국 미국 민들이 이제 고용이 되고 우리 이제 관리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정서가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정책이 아니겠나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조금 전에 자동차 얘기 나왔지만 연준이 공개한 4월 베이지북을 보면은 자동차 가격이 오를 걸 생각해서 미리 다 땡겨서 샀다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간에 걱정되는 부분들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우리와 미국의 협상 과정에서 야 너네 한국 우리랑만 놀아 중국이랑 손잡지 마 이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 지금 실제로 일본 쪽엔 요구가 좀 있었다는 것 같아요. 이럴 가능성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약간 그 실업 예. 그러니까 실업률 얘기 아까 고용 얘기 약간만 덧붙이면은 지금 미국의 고용이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네네네. 실업률 4%만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서비스업으로 해도 이미 충분히 다 차 있는데 그 인구들이 제조업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아하. 왜냐하면 굳이 이미 다 차 있는 인구, 그러니까 이민이 어마어마하게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인구가 다 차 있는 인구가 일할 자리가 이미 꽉 차 있어서 고용이 부족한 게 아닌데 고용이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논리들이 조금 학자들 많이 적어. 이거 왜 좋은 서비스업 놔도 그렇네. 많이 주고 네네네. 제조업으로 가서 뭐 어떻게 보면 좀 험한 일을 하느냐. 그 제조업이 또 공장이 보통은 이제 입지가 싼데 땅이 싸, 그러니까 제조업 네, 그렇죠, 부지가 그렇죠. 중요한 예. 거예요. 부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땅이 싼 데로 가요. 뭐 미국 땅이 싼 데가 많지만 아무래도 도심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국과의 교역 끊어라고 하는데 뭐 수출 통제 이런 게 아마 수출 통제란 게 뭐 반도체 수출하지 말라 뭐 예. 그 전략 그냥 하는 건 아니 물건 팔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한 건 팔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들에 대해서 더 팔지 말까. 그 최근에 H20 팔지 말까 엔비디아에 대해서 H20 팔지 말라고 하는 그런 유사하게 좋은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거 팔지 말라고 할 수는 있는 것 같다라고는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때 이제 뭐 중국 자체가 이미 뭐 제조업은 우리나라에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뭐 특정 분야는 한국의 제조업 기술이 앞서지만 뭐 다른 분야는 그렇죠. 예. 뭐 2차 전지라든지 많이 따라잡혔죠. 2차 전지는 지금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어제 그제 그 중국의 규제 같은 거, 그 중국 안전 규제가 한국 배터리를 못 맞추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뭐 사람들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 자체보다는 약간 반도체라든지 특수한 것들에 대해서 좀 수출하지 말라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높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에다 반도체 안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지금 이제 중국의 비중을 상당히 좀 낮추고 미국 비중을 높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중국 비중이 좀 높은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러니까 뭐 반도체 안 팔면 다른 것들도 이제 못 팔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 입장에서 쉬운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미국만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중국도 지금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지금 움직임이 그렇죠, 보이고 있거든요. 동남아 쪽에 그런 얘기 많이 했다는 거 동남아 같은데.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라는 것이 이제 저도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이게 도대체 왜 이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해? 이게 어떤 의미야? 그랬는데 진짜 뭐 경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 지리적이나 뭐 위치가 딱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이게 지금 일본한테 욕을 하면 우리도 이번에 통상 오늘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중국이 나올 얘기고 중국도 이제 우리랑 이제 또 새 정부 들면 또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상태에서 중국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구두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식적인 거는 서로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또 다른 비밀을 나오는 거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참 조선시대 때 명청 교체기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살짝 들고요. 미국 쪽에서 또 하나 요구하고 있는 게 우회 수출 이거 통제해라 이런 것들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통해서도 우회 수출이 많이 되나요? 뭐 어제 뭐 적발됐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적발됐다는 이야기하고 285억 가량 적발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규제가 더 심해지면은 우회 수출을 더 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몇몇 2차 점지 업체 같은 데들은 이제 이번에 최근에 보고 나온 것들 중국계 이제 한국 자회사들 보면은 뭐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18배 늘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실제로 압박이 계속되면은 우회 수출을 할 거다라고는 많이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한 것은 사실 당연한 수순이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수익을 어디 쌓느냐 이슈이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이런 우회 수출 차단해라 요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베트남 같은 나라가 직격탄을 맞은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베트남이 지금 상호관세 46%를 이제 맞았죠. 제일 많이 맞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급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무역에 있어서의 사기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원산지 표시 변경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막겠다라는 분들이고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반도체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니네 구체적으로 할 거야?라고 예. 하니까 신고 승인제를 이제 도입을 하겠다. 수출할 때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거고 원사지 증명에 대해서 전자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라벨 가리가 이제 힘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또 베트남은 제시함으로써 상호관세를 46%에서 절반 정도로 좀 낮춰달라. 예.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는 협의를 했다는 보도가 좀 나와 있고요. 태국 같은 경우도 상호관세가 36% 현재 예. 부과받고 있는데 여기도 중요한 것은 이제 허위 원산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증명서를 제출해라 라는 식으로 현재 지금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것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민 문제, 그다음에 중국에 있어서는 이제 마약 문제, 그다음에 이제 중국 그러면서 중국의 우회 수출에 대해서는 이런 또 통제 강화, 규정의 강화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해가는 이런 모습들도 한편에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방향성 자체는 틀린 건 없어요. 맞긴 맞는데 그 방법이 하도 가격하고 속도전이라는 것이 이제 문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을 중국이 아니죠. 중국 쪽에서 어떻게 나왔냐. 중국산 히토류 사용해서 생산한 제품 이거 미국 군수 업체에 수출하면은 제재하겠다. 한국 기업들에게 공문을 보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건 허위 뉴스라고 나오긴 해요. 가짜 뉴스예요?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확인을 제가 본 게 맞으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게 이런 공문 받은 적 없다라고 잘라서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은 높은데 이제 개연성은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개연성은 충분하다는 게 어떤 이야기냐면 당장은 아니더라 그래도 결국엔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일들이 늘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 그 군사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합금의 재료라든지 이런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철이 아니라 뭔가 좋은 것들을 만들려 그러면 히토류 물질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히토류 물질이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해상 풍력 발전기 할 때 어떤 돌아가는 것들, 그 날개 같은 것들 만들려 그러면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 따라서 히토류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첨단 소재 이런 것들을 만들려 그러면 히토류가 들어가야 되고 이 첨단 소재를 못 만들면은 첨단 소재 못 만들면은 흔히 말하는 전투기라든지 탱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뭐 파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의 무기들의 어떠한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걸 돌리는 건 막자라는 이야기를 한 거라고는 뭐 추측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 뭐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에 따르면 이제 이건 사실 무근이라고 확인됐기 때문에 사실 무근 지금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기사에 대해서 확인된 바가 없다라는 입장이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왔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느낌인데. 구두는 안 받았을 수 있어요. 전화는 받을 수 있죠. 구두는 받았을 수 있겠죠. 팔지 말라. 우리 잘 받아 그런 얘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아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계속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는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말을 했던데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서 중국의 이익을 훼손하면서 소위 면제를 받으려고 하는 행위는 호랑이와 가죽을 놓고 협상하는 꼴로 결국 양쪽 모두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무슨 수호지 시대 같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쉽게 풀이 좀 해주시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겁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둘 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이제 중국다운 어떤 딱 뭐 이렇게 강하게 중국 발음으로 하게 되면 멋있는 게처럼 들릴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이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주변국을 이제 아우르려고 하는 노력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말레이시아라든지 이제 베트남 방문을 해서 우리 이제 수출 국가들이 이제 모이자라고 한 거고, 그다음에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뭐 이제 뒤에 가서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에 또 서한을 보냈고, 근데 우리한테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정부 주체, 그러니까 협상 주체가 없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좀 이게 유리한 거일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차라리 누군가 이제 뭘 하려고 그러면 새 정부랑 얘기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금 이제 우리한테는 뭐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죠. 발뺄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죠. 명분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일본 서한 말씀해 주셨으니까 요거 그냥 바로 짚고 넘어가죠. 일본 쪽에도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랑 같이 합시다 이런 서한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서한을 공식적으로 이제 그 서한이에요? 협박장이에요? 서한이죠.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건 아닌데 주일 주중 대사를 통해서 이게 이제 서한이 공식적으로 접수됐다라고 교도통신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일본 측이 밝힌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식적으로 그러면 뭐 아직은 예. 네. 근데 이제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닌 상황이고 그 대신 이제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일본 측에서 이제 주요 인사들이 또 중국을 또 곧 방문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 얘기들이 좀 나온 부분들인데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양쪽에서 다 지금 우리랑 같이 하자라고 좀 패를 받아놓은 상황이죠. 이게 뭐 양쪽에 다 부르니까 좋은 건지 몸이 찢어지는 건지. 이걸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몸값이 올라가기보다는 너 저쪽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나랑 같이 해서 우리 잘 살자 저쪽은 그냥 버려라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버리는 순간 한쪽은 완전히 찢겨나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곧 우리한테도 이 상황이 닥칠 것으로 미뤄 짐작을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도 결정할 수 없다. 정말 호랑이야. 호랑이 이 가죽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정말 새우등이 터지느냐 아니면 중도론을 지키는 이건 중도론을 지킬 수는 없죠. 어떤 하나의 결정과 거기에 이제 운영의 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만히 있는 것은 결국 이두저 두 마리를 다 놓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로 말씀을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 거인 둘이 싸우고 있는데 이 거인 둘이 둘 다 정상적인 거인들이 아니라서 중간에 끼어 있는 소인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거인 둘의 싸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최근에 저희가 계속 방송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이 여유로워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했었거든요. 트럼프가 섀도우 복싱하다가 혼자서 두들겨 맞고 넘어진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최근에 보면은 유화적인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서로 피해가 워낙 크다. 서로 교역 관계가 너무 크게 얽혀 있고요. 이게 관세 전쟁이 되면은 돌이킬 수가 없다 보니까 뭐 좀 그렇다. 그러니까 미국 역시 어쩔 수 없이 뭐 협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심한 시나리오는 뭐 한 80%까지 미중 교역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겠죠. 예. 이걸 감당할 자신이 없고 그래 감당하게 되면은 미국에 쓴 젓가락, 뭐 숟가락, 뭐 모든 것이 값이 다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관세 140% 수준은 약간은 뭐랄까 우리가 명목적으로 올리긴 했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관세 수준이고. 그럼 처음부터 좀 말이 되게 하든지. 근데 이제 위험용으로 이렇게 정치적 퍼포먼스로 한 건데 그건 말이 안 된 거라고. 그러니까 누구도 알고 있지. 그러니까 관세는 적정한 수준이 있는 건데 145%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논리적으로 많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쪽으로 할 것이야 서로 이제 좀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중국은 과잉 생산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중국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친한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협조를 잘해서 그놈의 전랑 외교 중국에 도와줄 나라들이 좀 많았어야 되는데 특히나 근접 국가들하고 사이가 다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이렇게 도와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위협이 된다. 지금 그래서 미국도 갈라치기 하는 거잖아요. 중국하고 나머지를 갈라치기 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럼 자기 편한테는 좀 잘하든지. 그러니까 인도, 중국, 죄송합니다. 인도, 한국, 뭐 일본, 영국은 좀 다르지만 호주 이런 데는 다 그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잘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이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이쪽이 중국으로 돌아서서 중국 뭐 범 차이나 블록 이렇게 형성하게 되면은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제 중국하고 약간의 협상력을 가지려고 이들의 우선 협상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미국은 이제 경제 침체가 우려되고 중국 역시 이제 과잉 생산 때문에 이게 오래 가다 보면 경기 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쉽게 가져가기는 어렵다. 특히나 이제 미국은 잘 견딜 수 있지만 미국은 견디기가 어렵고 중국은 주의랑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진핑과 트럼프의 외교적인 전략을 쭉 보면은 이 사람들 역사 공부 진짜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무튼 근데 최근에 보면은 미국 쪽에서 어찌됐건 계속 물러서는 그런 모습들이 감지가 되잖아요. 실제로 발언도 그렇게 나오고요. 트럼프가 많이 좀 몰리는 것 같아요. 미국 내 여론도 안 좋죠. 미국 내 여론도 상당히 탄핵이까지 나올 정도로 현재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일단 트럼프의 그러니까 지금 관세를 오늘 또 낮춘다라고 하니까 한 2% 정도 폭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관세 부과를 하겠다, 더 밀어붙인다라고 하면
또 폭락하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뭐 YTN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자꾸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자산시장이 시위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관세에 대해서 자꾸 저는 이게 뭐 파월도 해임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나온 것도 저는 간본 거라고 봐요. 이렇게 툭 던져놨다가 시장이 조용하면 자기가 좀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유리하게 끌어가는데 예전에 지금 뭐 양치기 소년이라는 그런 소설이 우화가 있죠. 유화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딱 어떤 얘기만 나오면 시장이 확 즉각 반응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도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서서히 시간을 두고 반영하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에 바로바로 실시간 반응을 하니까 야 이거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앞서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엄포용으로 딱 해놓고 내가 착 나서 내가 이것을 다 잡았소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너 이거 엄포야? 야 이게 말이 돼? 그러면서 시장이 팍 폭락해버리니까 바로 이제 걷어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싸움을 할 때 먼저 이렇게 발을 빼는 쪽이 더 약한 거지만 그래도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봐요. 미국이기 때문에 이게 발을 빼는 모습, 약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언제든지 또 다시 또 발톱을 드러낼 가능성 있을 수 있는 힘과 무기와 저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국민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이지만 만약에 진짜 트럼프가 확 여기서 꺾인다라면 저는 또 이 반전 여론이 또 반등 여론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은 어쨌든 서로 간에 트럼프와 일단은 일반적인 어떤 원래 이제 트럼프를 싫었던 사람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쪽 금융시장 간에 서로 간에 약간의 지금은 좀 힘겨루기를 통해서 빨리 안정을 찾아라 라고 자산시장은 얘기하고 트럼프도 거기에 조금 보조를 맞추는 자신의 그 생각을 좀 톤 다운하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 이것도 미국의 저력이 아니겠나 이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미국이죠. 아무튼 간에 시진핑과 트럼프가 눈싸움을 하다가 일단은 트럼프가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전쟁도 잘 안 풀리고 있고 교육 쪽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도 잘 안 풀리고 있고 트럼프가 자기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은 들 것 같아요. 반대로 중국 내부는 오히려 똘똘 뭉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 정부의 선전이라고 보십니까? 정서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침략당했다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하긴 먼저 싸움을 건 건 저쪽이니까. 저쪽이니까 좀 뭉칠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도 내부의 문제들 고령화 문제도 있고 실업률 문제도 있고 청년 실업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과잉 공급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의지만 갖고 해결하는 거는 사실 엔간해서는 어렵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더 버틸 수 있고 정신을 통해서 좀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요. 이게 뭐 안 물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미국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또 그 자체가 얼마 지속 가능한가는 결국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좋지 않은 상황에 중국도 계속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맞닥뜨려야 되니까 좀 부담이 될 수밖에는 없는 상황들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얘기들이 저도 사실인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식적으로는 하지만은 의식으로만 되는 것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나기 시작하고 먹고 살아야지. 교육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제 정치적 리스크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견딜 만한 나라는 없다. 특히나 중국같이 이제 과잉 공급이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는 개인적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빨리 디플레이션을 수출해야 되니까. 다른 시각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 내부 원래 중국은 또 뭐 중국 그러니까 인민을 위한 뭐 거차오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지난주에 나온 BBC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거 문제는 심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직까지 이제 중국이 잘 견디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역 이름은 까먹었는데 중요한 어떤 이제 생산을 하는 이런 거기에 BBC 다큐멘터리 팀이 갔는데 사실 저도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정말 재고가 쌓여 있고 물건이 안 팔리고 있고 좋을 리가 없죠. 뭐 이런 것들 더군다나 지금 현재 뭐 월 급여가 3분의 1로 깎이고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진짜 상황은 중국 내부에서의 또 보이지 않는 통제되지 않은 언론의 상황을 놓고 보면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중국은 일단 대외적으로는 강하게 맞서고 있어요. 반격도 만만치 않게 하고 있는데 두 분께 다 여쭤볼게요. 먼저 교수님 어떤 대응에 제일 좀 관심이 가셨습니까? 뭐 중국의 대응들은 사실 관세 대응이 제일 재밌다고 생각해요. 다음날 바로바로 올리는 것들이 그러니까 145가 되면 100으로 가고 이런 것들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어떤 태도를 명확히 보여줬기 때문에
재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교육 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게 함부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이슈긴 하다. 뭐 예, 그런 예. 얘기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이제 돼지고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돼지고기를 먹으려면 사료가 필요하고 사료는 또 미국에서 수입하거든요. 그것도 지금 뭐 대두는 뭐 브라질에서 들여오는 그러니까 것도 하고 돌려 그러던데. 하는데 이런 예. 것들이 다 그러니까 한쪽만 수출하고 한쪽만 수입하고 이런 구조가 전혀 아니어서 이게 서로 연계돼 있고 그다음에 중국 제품을 안 받으면 중국도 안 되는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재밌다는 건 관세 베팅 뭐 우리가 네. 뭐 포커 치듯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베팅하는 이런 거는 재밌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마 서로의 공멸을 맞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는 네. 가지 않을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을 한 번은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관세 정책 시나리오는 약간 비껴가고 있는 느낌인 것 같긴 하다. 워낙 계산해보니 주판알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온다는 네네네. 계산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좀 그런 방향을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식은 하고 있습니다. 역시 싸움은 구경이 제일 재밌죠. 소장님은 중국의 대응 가운데서 어떤 게 눈에 띄셨습니까? 현재 지금 미국은 관세를 때리고 있는데 지금 중국은 교수님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미국산 물건을 구체적으로 안 사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구체적으로 안 사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미국산에서 LNG 물동량이 1분기에 70%가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산 LNG 수입을 해왔는데 이걸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카타르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보이지 않게 물건을 안 사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보잉사가 비행기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딱 갖고만 오면 되는데 안 갖고 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건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에서는 경납고에다 이제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속 타는 거죠. 다 돈이죠. 그것도. 다 돈이죠. 예. 그런데 이게 도착해야 돈을 주는 건데 도착 안 하면 네네네. 돈을 안 주는 거니까 네네네. 마지막에 이제 최종 이제 잔금 치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잔금을 안 치르고 있고 이런 상태에 있는 거니까 답답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중국 내에서 일단 뭐 소고기 수입이라든지 돼지고기 네네네. 수입도 다른 데로 이제 다 전환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관세에 대해서는 서로 뭐 갬블러처럼 치고받고 해서 이렇게 서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말 크게 돈이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딱딱딱 구매하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그런 쪽에 보면은 LNG 그리고 농가 다 트럼프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쪽에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빅딜이 이뤄진다면 미국과 중국에 정말 빅딜이 있다라면 어떤 내용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관세를 적절한 네. 수준으로 매기겠다가 1번인 것 같고요. 그때 뭐 미국 그러니까 사실 그게 기본이니까 이제 중국이 원래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드라이브를 엄청 걸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이라든지 중국이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수출하는 건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미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거는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그걸 바꾸지는 않을 것 같다. 기본적으로 첨단 산업 보호해야 되고 첨단 기술이 군사 기술도 되고 뭐 흔히 말하는 기술 패권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그건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고 나머지 젓가락, 인형 이런 것들을 네네네. 이게 뭐 농담 삼아 얘기할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다 중국산, 미국 사람들이 그렇죠. 사는. 예, 그러니까 성조기도 중국산이라면서요? 성조기 중국산, 마가 모자도 중국산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거 뭐 만들 수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그런 것들은 관세를 좀 낮춰가지고 미국인도 좀 물가를 낮추면서 그러니까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뭐 관세 좀 세게 매길 수가 있고 그거는 사실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도 좀 세게 매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예. 반도체나 첨단 산업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지만 나머지 제품들에 대해서는 이제 적절하게 그러니까 평균은 낮추지만 아까 말씀드린 산업별이나 제품별이나 이런 관세를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근데 워낙 불확실성에서 뭐 제가 의견 낸다고 이게 맞아요. 맞는 건 예. 아닌데 조심스럽게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긴 인터넷 밈 중에서 트럼프와 머스크가 나이키 운동화를 꼬매는 그런 밈도 있는데 사실 그것도 어려운 기술이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잘 될 리가 없죠.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관세가 콜라 업계에 미친 영향. 코카콜라는 웃었고 펩시는 울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코카콜라 원액, 그러니까 이제 콜라 원액을 어디서 만드느냐에 따른 차이점입니다. 예.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애틀랜타나 미국 영인 푸에르토리코에서 이제 생산을 하니까 이 농축액이 이제 이제 자국 내에서 생산하니까 관세가 안 붙는데 펩시는 아일랜드에서 이것을 이제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가 붙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펩시가 가격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서로 간에 이제 완전 이제 서로 간에 1대1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펩시는 팔수록 이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그렇네. 거고 코카콜라는 여기서 코카콜라가 할 수 있는 전략은 뭐죠?
콜라 가격을 낮추는 거죠. 콜라 가격을 낮추는 거죠. 이게 참 잔인한 얘기입니다만 콜라 가격을 탁 하면서 세일을 막 공식적으로 낮출 수는 없지만 뭐 파격 세일을 하는 거죠. 2+1, 1+1 행사를 하게 되면 이제 펩시는 정말 확 소위 맛이 가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마트에서도 2+1, 1+1 이런 거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소매 점마다 다 다르고 그다음에 대형 할인점들은 묶음 할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2+1 이 정도가 아니라 6개. 미국은 다르죠. 뭐 이렇게 엄청 드럼통처럼 팔잖아요. 그런 거 묶음 할인은 엄청 크게 합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두 회사의 경쟁에 영향을 미칠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고 갈까요? 하버드 대학,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버드 대학이나 콜롬비아 대학 이런 데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랑 완전히 맞부딪힌 상태잖아요. 정면 대결 쪽으로 가는 것 같던데 어떤 일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대학교들이 그러니까 비교적 이제 또 특히나 이제 좌파적인 성격이 있죠. 사회학과라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사회과학 계열들은 약간씩 그래야 되는 측면도 있죠. 약간씩 이제 좌파적인 계열, 민주당 계열들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위가 많죠. 되게 정치적 자유라든지 팔레스타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리버럴하게 민주당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사실 공화당 정부에는 반하는 이야기죠. 반하는 이야기니까 이런 것도 좀 다양성 포용 프로그램을 폐지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학생 징계 이런 것도 마스크 시위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해라고 이야기했는데 친팔레스타인 시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대학에서는 당연히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죠. 대학들 엄청 부자인데 이거를 굳이 받아들일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조금 더 안 주겠다라고 얘기해버렸거든요. 보조금 더 안 주다 보니까 이거 약속된 걸 왜 안 주느냐? 그럼 소송을 해야죠. 그런 룰이라고 아마 크게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줄 거를 안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계약 위반 아니냐라고 당연히 소송이 붙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도 있고 뭐 복지부, 법무부, 에너지부 그러니까 연구기관이라는 것이 보조금 엄청나게 받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안 준다라고 얘기해 버리면은 소송은 당연히 해야죠. 소송은 당연히 해서 붙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버드 동문들 돈 많은 사람들 많으니까 그쪽 도움도 받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대학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연구기금 같은 것들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되면은 미국의 첨단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하버드가 이제 하버드니까 맞붙었을 하버드니까 맞붙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하버드 입장에서 보면 또 동문들도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명분이 일단은 지금 이게 명분이 있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라면 만약에 뭐 하버드가 뭐 중국을 뭐 지원을 했다든지 뭐 예를 들자라면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그 국가에 해를 끼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닌데 교수님 말씀하신 건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사 표시를 한 걸 가지고 학교가 억압하라는 것은 교육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거를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하게 돈을 안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정부가 명분을 잃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여론전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거는 밀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이 주체가 누구냐, 누가 했느냐라는 걸 떠나서 너무 즉흥적인 대응, 너무 감정적인 대응, 정말 좀 어른스러운 대응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보이면서 상당히 미국민들 입장에서도 보면 좀 지식인들이라면 좀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아니겠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트럼프가 공식 사진 찍은 거 그 얼굴만 봐도 그렇게 어른스러운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중2병인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IS의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LG 맞죠? LG네.